글로만 설명하니까 좀 막연하실 듯하여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비타민C 25g을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시연입니다. 의사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가 이제 맞겠다라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간호사입니다. 붓줄을 쉬는 간호사죠. 그래서 하이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증류수 1리터짜리인데 25g 넣는데 1리터를 통째로 씁니다. 뭐 그렇죠? 아스코빅 애시드 부피로 50, 용량으로 밀리리터당 500mg, 비타민C로 25g, 부피로 50ml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기타 같이 섞는 거 칼슘 글루코네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이고요.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같이 믹스해서, 마그네슘을 섞는 이유는 음식으로 얘기하면 간을 한다, 좀 부드럽게 맞으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마그네슘이 혈관에 이완돼 있고 차가운 걸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등등해서 놓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쭉 뽑아서 25g짜리를 쭉 넣고, 이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25g을 주려면 뭐 부피를 뭐 250에 맞춰야 되며 넣고 빼고 하는지만 편하게 그냥 천에다가 다 믹스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스몰이 낮은 부작용은 있죠. 뿌리는 것은 국소 마취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 자리가 볼록하게 아픕니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요즘은 암 환자들도 이제 밴드니 카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과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왔던 겁니다. 최근 겁니다. 어느 병원 갔더니 비타민C를 50g 맞으려는데 조그만 비타민C 앰플을 100개를 까고 있더라. 이게 맞냐? 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맞냐? 저희 비타민 암학회, 임상암대사의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는 비타민C가 한 앰플당 0.5g 짜리를 많이 썼죠. 꼴꼴 해서 썼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열심히 얘기해서 제약회사에서 10g, 부피로 20ml 짜리를 만들어서 편하게 썼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죠. 이거는 남쪽, 호주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0ml인데 비타민C가 15g. 그러나 그 당시에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25g, 부피로 50ml 짜리를 쓰고 있었죠. 들여와달라 했는데 고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훨씬 더 환원력도 좋고 차광도 잘 되고 해서 고가인데, 시장이 일반인들이 이 고가를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못 들어와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저변 확대가 돼서 작년 말인가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25g짜리 고함량 비타민C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고함량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뭐 항노화에 가장 심플하고 과정이 적으니까 감염 위험도 적고 그래서 잘 쓸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 말 현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계 오소몰레큘라, 세계 분자교정학 학회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으로 고농도 비타민C 25g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회장인 야나기사와상이 권했던 정리한 내용이고, 비타민C 25g에 마그네슘과 피캄 등을 줘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아니야 또 완화요법이 됐든 예방요법이 됐든 면역 증진으로 쓴다는 것이고, 그거를 저희가 한국형으로 수정 보완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한 바엘에 25g이고 항염, 항노화, 심한 염증이나 육체적인 피로나 비타민C의 소모량과 요구량이 증가했을 때는 한 바엘 정도를 이렇게 드롭 퍼 세컨, 일주일에 한 2방울, 속도도 중요합니다. 해서 맞는 것이고, 뭐 항노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것은 항암. 그래서 러프하게, 편하게, 물론 체중 대비해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체중이 45kg까지는 2바이알을 이렇게 섞어서 2.5, 1초에 1.5방울, 그리고 70kg까지는 3바이알, 75g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고, 90kg까지는 100g의 비타민C를 주사한다. 100 이상 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100kg 넘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코드는 이렇게 잡는 것이고 이런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몇 g을 맞을 거야? 환자분은 50g의 주사를 맞으십시오. 물어보죠. 언제까지? 현재까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적어도 1006개월은 주 2회를 기본 치료로 합니다. 기본 치료. 이 정도 해야 몸의 대사가 바뀌고 밭이 바뀌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 이유는요, 그때 가서 봅시다. 암 환자분들이 겪어보시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갑니다. CT, MRI도 찍어보면서 가는 것이니 길게 보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면 이때까지 맞고 평가를 합니다. 암의 활성인지 비활성인지 다른 부작용이 생겼는지 전이가 있는지 잘 치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재발과 전이가 없다면 스테이블 안정화 단계이니 주 1회로 그 다음 6개월, 벌써 1년입니다. 횟수로는 96회를 맞은 겁니다. 이것만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요법으로 쭉 끌고 가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죠. 고농도 비타민C 맞으면 콩팥 기능이 어쩌, 혈당이 어쩌 등등 물어보십니다.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비타민C 하기 전, 하는 동안 듀링입니다. BUN 크레아틴인 콩팥 기능이랑 글루코스, 혈당이랑 요산 수치인데, 검사해 보니 여러 사람을, 여러 환자를 치료 전후, 비타민C 치료 전후의 검사 결과를 따라가 보니 비타민C 치료하면 오히려 콩팥 기능이 안정화되고, 여기서도 들쑥날쑥하던 것이 이 박스 안에 유지되고, 혈당도 높았던 사람도 요 안에 쫙 유지가 비교적 되고, 그 다음에 요산도 치료받는 동안 유지가 되고, 즉 고농도 비타민C가 콩팥 기능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다. 있던 사람은 할